오늘은 우리 순열과 조합 좀 얘기를 해볼게. 자, 간단하게 순열부터. 여러분들 안 까먹었어? 순열은 기호가 뭐야? P. 그래서 NPR이라고 하고, 순열과 조합의 제일 큰 차이는 순서가 있고 없고지, 그치? 순열은 순서가 있고 걔를 P라는 기호로 얘기하기로 했는데,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기억나? 계산할 때 앞에 있는 숫자에 대한 팩토리알, 앞에, 그리고 앞에 숫자에서 뒤에 거 뺀 숫자에 대한 팩토리알, 이렇게 앞팩을 빼기팩으로 나눈 거야. 기억나? 앞팩 빼기팩. 기억 안 나도 괜찮아. 되살리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앞팩 빼기팩인데, 이거를 실제로 계산할 땐 어떻게 계산해? 예를 들어 5P2야. 이거를 매번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숫자에 대한 팩토리알, 앞에서 뒤에 거 뺀 숫자에 대한 팩토리알, 이렇게 하지 않잖아. 실제 계산하면 어차피 팩토리알은 이 숫자에서 시작해서 1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지. 5팩이면 5, 4, 3일, 그렇죠? 3팩이면 3일이지. 그러면 여기 안에 3팩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3팩이랑 여기 안에 있을 3팩 지워서 5 곱하기 4다라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혼자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5부터 두 개의 숫자를 곱한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냥 이렇게 혼자 계산할 땐 이렇게 하자라고 했었어. 이렇게 하자 했었어.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요번 시험에 이제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무조건 거의 99% 증명 문제가 하나 나올 거야. NCR, NPR 가지고 그거 이제 증명할 때 여러분들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시험 때 다 가면 외우게 시킬 거야. 그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 순열과 조합의 이 순열부터 차근차근 좀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1번, 여러분들 이거 공식 적용하면 5P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5 곱하기 4, 5부터 두 개의 숫자, 그리고 4팩은 4, 3, 1, 24 해서 다 곱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정답 뭐야 이거? 480? 이게 1번이고, 그렇다면 5번은 풀었네. 5번 한번, 1번은 간단하게 공식만 확인하는 거고 5번을 볼 건데,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귀찮고 낯설고 헷갈리고 하는 것들이지.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했을 거라 생각하고 너무 쉬운 건 안 갖고 왔어. 너무 쉬운 건 안 갖고 오고 좀 고민해볼 만한 문제들, 근데 고민하면 되게 금방 해결되는 문제들 위주로 갖고 와봤어. 순열과 조합은 겁먹지 말고 유형별로 발상만 잘 정리해놓으면 잘 풀릴 거야. 이번 시험에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다만 좀 짜증은 나겠지. 평소 했던 수학이랑 너무 달라서. 국어 문제처럼. 자, 여러분들은 6종류의 식사 코스가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6개 코스가 있어. 이때 이제 A랑 B가 이제 각각 고를 거야. 근데 A도 종류 2개를 그리고 B도 종류 2개를 각각 6개의 코스 중에서 고를 건데, 핵심은 뭐야? 한 종류가 같다는 게 핵심이야. 한 종류가 동일해. 그러면 뭐부터 생각할까? 뭐부터 생각해야 빠를까? 그렇지. 얘부터 생각하는 게 빠르야, 얘들아. 얘부터 생각하는 게 빠릅니다. 동일한 한 종류를 빨리 세팅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코스가 스몰 A, B, C, D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A랑 B가 둘 다 스몰 A라는 같은 코스의 종류를 골랐고, 그러면 이 같은 코스가 될 수 있는 음식은 총 몇 가지가 있어? 여러분들의 선택권에 6개지. 그러니까 이거 먼저 고르는 거야. 즉 6개 중에 하나 먼저 골라. 이렇게 6개 중에 하나 먼저 고르고, 그리고 나서 A는 그러면 이제 또 고르겠지? 그러면 이 스몰 A 빼고 5개 중에 하나 고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5가지.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B가 들어갔어.
그러면 B는 또 하나 골라야 되잖아. 근데 요 A가 고른 요 스몰 b 빼고 그리고 스몰 a는 이미 다 골라놨으니까 남은 것도 몇 개 남았어? 4개? 그래서 이렇게 풀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2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누구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야. 수명화 조합에선 자꾸 조건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건데 어떤 조건부터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를 고려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정리되셨으면 9번 대표 유형이죠. 9번 첫 번째 대표 유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건너뛰는 건 다 숙제야. 그래서 수업 때 내가 푸는 문제가 너무 쉬워? 빨리 밑에 거 풀어. 내가 풀어 너무 쉬워 빨리 밑에 풀면 숙제가 전부 사라지겠죠? 그렇죠? 이 문제의 핵심 조건은 뭐야? 1학년이랑 2학년이 같은 학년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한대. 그럼 여기 1학년, 2학년 얘네끼리는 각각 이웃하겠네. 그래서 내가 겨울방학 때 나랑 겨울방학부터 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내가 이웃하면 어떻게 해버려? 난 항상 묶어버리지 않았어 나? 그래서 1학년 3명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1학년 3명 하나 묶어봐. 얘네는 못돼. 안 떨어져. 그리고 2학년끼리도 마찬가지잖아. 2학년끼리도 2학년 3명의 학생도 손 안 떨어져. 이렇게. 그리고 3학년 학생 둘은 어때? 얘네들은 떨어져도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따로 써. 그러면 나는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표현인 이 묶음을 몇 명 취급하는 거야? 3명이지만 1명 취급해서 우리 먼저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4명에 대한 순서를 먼저 배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4팩 자리 배치를 했어. 그치? 엄청 크게 자리 배치를 먼저 했어. 그리고 나서 뭘 해? 1학년 3명끼리 자리를 바꿔 안 바꿔? 바꾸죠. 그쵸? 지금 이렇게 묶어놓으면 빼먹지 말고 묶어놓은 아이들끼리도 자리 바꾸지. 그래서 1학년끼리 자리 바꾸고 2학년끼리 자리 바꿔요. 이렇게 말고는 없지. 그래서 정답은 뭐야? 24, 66 그러면 144에다 6 곱하면 뭐야? 864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 첫 번째야. 서로 이웃해야만 할 때 절대 떨어질 수 없어. 그럴 때 묶어버리세요. 묶어버리고 1명 취급을 하고 다만 꼭 마지막에 묶은 아이들끼리도 자리를 바꿀 거야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13번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엄청 헷갈려하던 13번. 이건 딜이 조금
섞여있네. 13번은 조금 어렵네. 이제 요게 대표적으로 시험 때 여러분들 만나겠죠? 이런 문제를. 근데 겁먹을 필요 없는 게 작년에 내가 여러분들 선배들 여기서 수요 조합 했거든. 근데 너네가 수요 조합을 워낙 어려워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어렵게 안 내. 근데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낸다고 내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니까 학교에서도 어렵게 못 내더라고. 대표 유형들 위주로 발상들 잘 정리하면 딱히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얘는 조건들을 잘 살펴보니까 방금 했던 게 들어있네. 여학생 3명은 이웃해야만 한대. 그럼 아까 약속했던 대로 우리 여학생 3명은 묶어 이렇게 못 떨어져 라고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새로 나온 조건, 얘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유형 안에 들어있죠. 이웃하지 않을 때가 핵심이야.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하게? 방학 때 했었어. 분명 어떻게 했었어. 잘 생각해봐. 전체보다 조금 더. 그렇지.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먼저 나열하는 거야. 이웃해도 되는 대상부터 고려해. 지금 이거부터 나열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 누구? 누가 문제야? 겨울에도 얘기했는데. 의자 때문에 그래. 의자. 이런 거야. 우리는 그러면 자, 여학생 3명은 이웃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학생 먼저 묶어서 앉혔어. 여학생 먼저 앉혔어. 그리고 남학생 3명은 기다리고 있어. 왜냐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대상들부터 먼저 다 나열할 거라, 그리고 나서 얘네는 정말 마지막에 들어갈 거라 기다리는 중이야. 그러면 여학생 3, 남학생 3. 그럼 뭐가 남았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게 뭐야? 그치, 의자가 남았지. 의자 몇 개 남았어? 의자가 3개 남은 거야? 이게 핵심이야. 즉 의자가 3개 남은 게 핵심이야. 이게 돼야 돼. 즉 학생과 의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놓치면 안 돼. 학생들은 어디 위에 앉는다고? 의자 위에 앉는다고, 그치? 그럼 학생들이 여기에 앉는다라는 의미는 의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앉는 거야, 그치? 바닥에 앉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남은 건 이제 남학생 3명이 남았지? 그래서 남학생 3명이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즉 여학생들 사이사이에는 틈이 없어. 이웃해야 돼서 빈틈이 없어. 그래서 한 명 취급을 해. 그리고 의자 3개가 남았어. 이때 문제에서 바로 맨 끝에 조건으로 두 학생 사이에 빈 의자가 있으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남학생들은 이웃하면 안 돼서 어떻게 한다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요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절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발상.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나열, 그리고 이웃하면 안 되는 걸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순서만 맞춰봅시다. 먼저 여학생이랑 의자를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의자가 서로 구분이 되나요? 안 되네요. 이거 의자 구분 안 돼,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들 요 여자 한 묶음이랑 의자 자리 배치 몇 가지야, 순서가? 이러면 이렇게 자리 바꾸면 몇 가지일까? 4개야. 4개. 자, 이렇게 하면 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를 그냥 여 하나라고 생각하면 여, 의. 이거를 순서를 바꾼다면 여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을 수 있다 해서 총 4가지라고. 그냥 단순 케이스 3개, 단순 개수 3개.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앞으로의 수학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이제 이름이 있는데, 근데 이 발상도 어차피 조합 쪽에서 되게 중요한 걸 한번 봐봐. 하나, 둘, 셋, 4개가 서로 다 진짜 다르다라고 가정해봐. 진짜 다르면 그냥 몇 팩이야? 순서 배열하면 4팩이지. 4팩인데, 근데 사실은 이거 3개는 어떻다고?
같지. 그럼 얘네 세 개는 순서가 있다고 없다고? 없지. 그럼 얘네 세 개가 만들어내는 순서상은 몇 개야? 우리가 지금 서로 다 다르다고 가정하고서 이 세 개가 만약에 순서대로 배를 한다면 몇 팩이야? 3팩 아니야 3팩? 그치? 근데 사실은 순서가 있다고 없다고? 없지. 그럼 그건 원래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3팩을 사실은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순서를 없애준다 라는 걸 어떻게 한다고? 여기 밑에다가 나눠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러면 4지. 같은 말이야.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발상이 되게 요번 기말 때 여러분들한테 고난도 문항에서 자꾸 하나의 스킬로서 작용할 쓰일 가능성이 높은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면 다시 한번 서로 다 진짜 다르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열해. 근데 사실 요 세 개는 똑같은 거라 얘네 세 개가 만들어내는 순서상은 어차피 의미 없이 항상 하나다라고 해서 얘네 세 개가 만들어내는 순서상을 나누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순서는 1로 바뀌면서 사라지는 거지. 순서를 없애주는 거야. 그러면 그냥 4지. 4. 그래서 얘는 문제 풀 때 시작이 뭐라고? 의자 3개랑 여자 3명 붙어있는 저 4개가 서로 자리 바꿀 때 4가지. 그리고 나서 여학생 3명끼리 자리 바꾸는 거 3팩. 그리고서 남학생 3명이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에 끼어 들어가야 되네. 그쵸? 그럼 5개의 자리 중에 몇 개 자리 골라? 3개 자리 고르겠지, 그치? 근데 남학생끼리 자리 바꿔 안 바꿔? 이거 남학생끼리 자리 당연히 바꾸지? 바꾸니까 C야 P야? P죠?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이거 좀 챙겨갈 게 많은 문제. 해석이 좀 많죠? 챙겨갈 게 되게 많은 문제. 그래서 갖고 왔어요. 좀 딥하게 챙겨가라고. 정리 한번 해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번 기말 대비 때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게 돼. 뭐 한 3-4번 반복하다 보면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잘 정리해보시고, 정리하다가 뭔가 물음표가 생기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고요. 정리되신 친구들은 17번 문제를 도전하시면 됩니다. 정리가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를 하시고. 자, 요번에 핵심 조건은 A랑 B가 같은 줄의 좌석에 앉는 것도 앉는 건데 추가적으로 무조건 이웃해서 앉는 게 핵심이네. 그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보고 상황을 케이스 분류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케이스 분류해? 이건 여러분들 A, B부터 안 쳐야지. 이거 조건 만족시키도록 진짜 이거부터 안 쳐야 돼. 그럼 먼저 왼쪽에 앉힌다고 해봅시다. 왼쪽. 즉 왼쪽 줄에 A, B가 앉는다라고 해봐. 그럼 그냥 앉기만 하면 몇 가지야? 번호로 이 두 명이 앉아야 돼. 이웃해서. 그럼 어떻게 앉아? 1, 2 한 번. 그지? 그리고 2, 3 한 번. 이렇게 앉지 않아? 그지? 그 두 가지인가? 그죠? 그러면 그 두 가지에다가
A랑 B는 서로 자리를 바꾸지, 그치? 그래서 또 두 가지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맞은편에는 누가 앉는 거야? 나머지 3명의 학생이 앉겠지, 그치? 근데 나머지 3명의 학생이 4, 5, 6에 앉을 건데 얘네 3명은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딱히 얘기 없지, 그치? 그럼 그냥 뭐야? 그럼 그냥 3팩 아닌가? 3팩? 그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뭐 할 때 한 거야? 이건 뭐 할 때? 왼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즉 A하고 B가 여기 앉을 때 얘기한 거야. 근데 A, B가 저기 말고 반대쪽에도 앉을 수 있지 않아? 그치? 4, 5, 6에도 앉을 수 있잖아. 4, 5, 6 어딘가도. 근데 그때 얘기가 똑같아? 아니면 뭔가 달라져 조건이? 상황이 똑같지 않아? 그치? 그럼 뭘 해? 그냥 정답은 곱하기 1하면 정답. 이렇게 풀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답. 그러면 8, 6, 48 1번 이 정답이 되겠네. 괜찮아요? 살아있니? 뭐지? 자, 여름 끝나고 와서 아직 마음의 준비 덜 됐나? 그럴 수 있죠. 나도 마음의 준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리해보시고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21번을 풀어보면 됩니다. 이겨내. 이겨내라고. 자식아. 아, 중간고사 보내주라고. 중간고사 보내주라고. 열심히 한 거 아닐까? 보내줘, 중간고사. 그만 잡고 있어. 열심히 안 했어? 괜찮아, 상현이 나랑 깊은 상담을 했어. 자, 21번. 이 문제의 핵심 단어는 뭐야? 우리 적어도. 그렇지, 하도 봐가지고 이 적어도가 나오면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의 확률로 항상 여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고민은 해보자라고 했잖아. 시선에 대한 고민이야. 물론 적어도가 나와도 본사건으로, 그러니까 적어도가 나와도 꼭 여사건으로 안 푸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어. 그건 몰라. 그때마다 달라. 그리고 가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적어도라고 해서 여사건으로 푸나 그냥 푸나 별 차이가 안 나는 문제도 있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의심부터 하고 봐, 여사건을. 그러면 이거는 여사건으로 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 전체에서 뭘 빼는 거야? D와 R 사이에 문자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냥 D랑 R이 이웃하는 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5팩. 그럼 요번엔 D랑 R이 이웃하는 거. 우리 아까 또 했던 거네. D랑 R 묶어버리고 I, A, Y 내두고. 그러면 이거 하나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4팩에다가 D랑 R 자리 바꾸는 거 2 라고 해서 요거. 그럼 5팩은 120 24, 48 해서 정답은 72. 자, 정답이
되겠고. 괜찮아요? 이렇게. 자, 25번 이제 또 조합해야 되네. 너무 빨리 끝나는데. 뭐지?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너 안 된다. 어차피 다음 시간부터 빡세긴 하겠지만. 자. 25번 NC3은 10이다 라는 걸 무작정 계산하기 전에 그래도 또 우리 C는 되게 많은 성질이 있었잖아. 다 기억해? 체크해볼까? 다 기억하나? 조합이라는 아이는 정말 많은 성질이 있었는데, 자, 조합은 일단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래서 뽑기만 한다. 뽑기만 한다. 그리고 이제 계산이란 걸 할 때 공식을 좀 보면, 공식은 NCR이라고 한다. NCR. 그럼 이건 공식이 어떻게 돼? 아까는 앞팩을 빼기 팩으로 나눴는데 이번엔 뭐야? 앞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알을,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알과 뺀 숫자에 대한 팩토리알로 나눈다 라고 해서 요거라고 했었는데 기억나? 앞팩, 뒤팩, 빼기 팩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뭘 해야 돼? 방금 했던 NPR과 비교를 항상 해야 돼. 의미적으로도 그래. 여러분들한테 증명시키는 게 시험 때 나올 증명 역시 의미를 물어보는데, 자,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자, 요거 두 개 비교해보면 결국에 NPR은 NCR에다가 뭐 곱한 거야? 알페로 곱한 거지. 이게 핵심이야. 이게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나요? 이게 핵심이야. 그럼 요건 무슨 의미야? 이거는 얘들아 N개 중에 R개를 뽑으면서 뭐까지 한 거야? 뽑고 뭐까지 해버린 거지 이거? 순서까지 나열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뽑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뽑고 순서까지 나열한 거야. 그러니까 뽑는 것과 동시에 순서까지 고려한 게 그냥 P야, 그치? 그럼 이거를 구간을 나눠서 단계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 NCR은 뭐라고? N개 중에서 R개를 뭐만? 그냥 뽑기만. 그리고 뽑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 순서를 배열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NPR은 뽑고 나서 뽑은 애들을 보고 나서 순서를 막 나열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기말고사 때 뭐가 써? 결국에 기말고사 때 뭐를 쓰게 돼요, 여러분들은? P가 아니라 얘를 쓰게 되지. 결국 여러분들은 이걸 쓰게 될 거야. 왜냐면 조건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뽑고 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아이들이 되게 일부만 있어. 그럼 걔네들한테만 순서를 막 배열해야 되거든. 그러면 한 번에 못 풀어. 우리는 자꾸 케이스 분류해서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이 연습을 우리는 계속 할 거고,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머릿속에 잘 담아두면 돼.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하면 일단 이렇다라는 거 하나. 이게 NCR에 대한 되게 중요한 의미. 즉 뽑고 나서 순서까지 배열하면 어차피 순열과 똑같다라는 거 하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계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계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지.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C7을 계산해. 예를 들어 10C7을 계산해. 그럼 원래 의미대로 하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거대로 하면 앞에 있는 숫자부터, 이거부터 해야겠다. 일단 이거부터. 자, 5C2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P는 5부터 두 개의 숫자를 그냥 곱한다라고 했었어. 그럼 C는 5부터 두 개의 숫자를 곱하고 어떻게 해? 뒤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알로 나눈다 라고 계산하기로 했어. 이건 혼자 계산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면, 그러면 CC7 같은 걸 만났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기 너무 빡세지. 10부터 무려 7개의 숫자를 다 나열하고 밑에 7팩으로 나누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바꿔? 10C7은? 10C 3으로 바꿔서 풀지. 그치? 왜? 이건 뭐 때문에 그래?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서 뭐랑 뭐? 얘랑 두 개, 이거 두 개 서로 그냥 어떻게 한 거야? 자리 바꾼 거지, 그치? 이 공식에 적용해봐. 10C7은 앞에
뒷팩 빼기 팩, 얘는 앞팩 뒷팩 빼기 팩. 즉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를 더했을 때 얘가 나오면 둘은 계산한 결과값이 똑같아 라고 했던 거 기억나? 여기까지 다 기억나? 조합의 성질.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조합의 성질 드리고, 그러면 10C3 아니 NC3이 10이야. 그럼 N 뭐야? 라고 하면 계산 어떻게 해? N부터 3개의 숫자를 이렇게 나열하겠지? N, N-1, N-2. 얘를 뒤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얼로 나누니까 3팩으로 나눠. 그러면 11에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전개해야 안 해. 이거 전개해야 안 해. 안 해. 전개하면 큰일 나. 순열 조합에선 여러분들 절대 전개하면 안 돼. 얘네를 그냥 어떻게 받아들여? 이 아이들을 n부터 n-1을 뭐로 받아들여? 그냥 연속된 숫자들의 곱으로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자꾸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풀면 안 돼. 그냥 그저 연속된 숫자들의 곱으로 나타내서 결국엔 n, n-1, n-2가 10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를 보고 얘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속된 3개의 숫자의 곱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10을 어떻게 쪼개? 10을 2 곱하기 5라 쪼개고 2, 5, 3, 2, 1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속된 3개의 숫자로 나타내면 뭐가 없어? 지금 뭐가 빠졌어? 5부터 시작해서 3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4 하나 빠졌잖아, 그치? 4는 누가 만들어? 얘랑 얘가. 그래서 여기서 얘가 5, 4, 3이다 라고 계산하니까 n은 5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계산 많이 한 친구들은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 5C2가 10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더라입니다. 기억나요? 좋아? 좀? 자, 그럼 29번도 해보세요. 보자마자 R이 나와야 되고. 나왔어, 보자마자. 자, 아까 요거잖아. 요거 써먹으라는 거, 요거. 요번에 써먹으라는 거지 않아? 그치? 이거 NCR에서 NPR로 가려면 몇 팩이 곱해진 거라고? 2팩인데 그게 저 식에 의하면 R팩이니까 R은 바로 2지. R은 바로 2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다 대입하면 NP2가 90이니까 바로 N이 뭐야? 10이지. N부터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90이 나와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9잖아. 90 이렇게. 그죠? 그래서 N은 10, R은 2. 정답은 12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3번 한번 고민해 볼래요? 요거 하고 쉬면 되겠다. 33번 하고 쉬면 되겠다. 이제 조합이라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적용해 보러 간 거죠.
리그전이네. 리그전. 체육대회 하면 리그전 하면 경기 몇 개다라고 바로 딱 얘기하면 되잖아. 학급이 몇 개야? 너네 13개야? 축구 리그전을 하면 리그전 할 리가 없겠네. 토너먼트 하겠지. 다 떨어져서 그랬어? 광탈했어? 자, 모든 팀이 다른 팀과 경기를 무려 몇 번씩 했대? 무려 4번씩이나 했대. 4번씩. 리그전을 뭐 4번씩이나 하니, 그치? 우리는 보통의 리그전이면 그냥 한 번씩만 하고 말던가 홈앤어웨이 2번 하는데, 그치? 4번씩이나 했대. 그러면 우리 이거 수학 빨리 풀려고, 이거 문제 빨리 풀기 한 거잖아? 그러면 그냥 뭘로 낮춰, 단위를? 한 번씩으로 낮추는 게 제일 빠르지 않니? 그냥 모든 팀이 다른 팀과 경기를 한 번씩 했다 하면 180번이 경기가 몇 번으로 바뀌는 거야, 그냥 45번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그죠? 이렇게 단위 낮추고. 그러면 얘들아, 리그전은 C로, 즉 조합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 여러분들이 이 모든 팀이 몇 개야? 모르지? 그래서 총 N개의 팀이 있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들 N개의 팀 중에 몇 개 뽑아? 2개 뽑아. 그러면 지들끼리 알아서 뭘 해? 경기를 해. 그치? 그럼 NC가 그래서 45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끝. 그 조합이 좀 상황에 적용하는 게 낯설고 어려울 때가 많아. 그러니까 리그전이란 경기란 우리가 팀을 뽑아 놓으면 경기는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따라서 그냥 10이지 뭐. 10이죠. 정답 4번이지. 이거랑 똑같은 게 뭐야? 요 34번 다음 문제에 또 있는데, 경기하는 거랑 똑같은 게 대표적인 게 악수야, 악수. 사람 둘을 뽑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악수를 한다고. 그래서 경기를 하는 거나 악수를 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끝. 줬다가 2교시 합시다.